완벽한 소화를 위해서는 최소 50번 또는 100번 정도 씹어서 침으로 최대한 소화를 다 한 후에 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적정한 위 점액 물질이 나오고 소화효소가 나와서 완전히 버무려져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이만큼 먹었는데 소화효소가 이만큼 있어요. 상식적으로 잘 닿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먹은 음식들이 잘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물을 또 이만큼 먹게 되면 또 희석이 되니까 소화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그 깔끔한 느낌이 없습니다. 어떨 때 소화가 완전히 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단식을 하고 나서 보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식사를 합니다. 저도 열흘간 단식을 하고 보식을 한 경험이 있는데 보식할 때 딱 2종류 먹어요. 단식은 정말 양면의 칼날과 같아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 잘못 이 보식을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또 부작용이 또 강합니다. 아무나 쉽게 하면 안 되는데 보식을 할 때 아주 단순한 이 잡곡밥에다가 나물을 한 종류 먹습니다. 그리고 100번을 씹게 트레이닝을 받아요. 100번을 씹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정말 거의 물처럼 돼요. 그랬을 때 삼킵니다. 자, 이렇게 100번을 씹고 삼키게 되면 위에서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식사를 했는데도 식후에 식곤증 많이 여러분 있으시죠? 네, 그 식곤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가 지금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고 위가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혈액이 다 위에 모여서 뇌에 산소 공급이 덜 되고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그만큼 소화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100번을 씹고 아주 단순한 식사를 하면요, 식후에도 전혀 식곤증도 없고 약간 식사 후에는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 전과 똑같은 집중력, 체력 상태, 위가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신다 이럴 땐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커피만큼은 저의 기호식품으로 행복을 위해서 저도 마시는데 식사 중에는 최대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식후에 커피를 드실 때는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면 커피를 마시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안 마시면 이제 위액이 급하게 엄청 희석이 빨리 안 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침에 있는 소화효소와 위액으로 인해서 소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커피를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당연한 건데요. 식사의 목표는 완전한 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완전 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잘 쓰고 이것이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3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리듬은 미국에서 주사와 약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낀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위생학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체에 3가지 리듬이 있는데요. 배출주기, 섭취주기, 동화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배출주기인 것 같아요. 섭취주기, 우리는 잘 먹는 것은 크게 누가 엄청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내보내는 것, 배출의 주기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 정오까지의 시간대입니다. 이제 자다가 아침에 빠르면 6시, 7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침 기상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디 먼저 가죠? 화장실을 먼저 갑니다. 내보내죠. 배출의 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체의 리듬입니다. 자, 내보내고 나면 이제 수분이 쫙 빠져나가요. 또 밤새 최소 7, 8시간 동안 물 섭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탈수 전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배출의 주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침밥은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의 리듬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수분 위주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 배출하는 게 아침 7시까지가 아니고요. 정오 12시까지입니다. 자, 12시까지는 우리가 밤새 약 12시간 정도는 소화기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막 먹으면 이 소화기가 워밍업이 안 돼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는 막 먹는 것보다는 아직은 배출의 주기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미지근한 물로 해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물과 비슷한 성질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물은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이 수분과 같은 음식,
그래서 이 배출의 주기에는 물 한 잔 마시고 수분과 비슷한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밥 먹어야 된다, 아침밥 꼭 먹어라, 우리 뇌가 활동해야 되니까 뇌에 필요한 포도당이 필요하다,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꼭 아침밥을 쌀밥으로 먹을 이유는 없거든요. 당분이 필요하다고요? 이 당분이 있는 수분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바로 가장 좋은 음식은 수분이 90%인 과일입니다. 과일 속에는 쌀밥이 분해져서 나오는 포도당, 그리고 씹으면서 바로 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당 또 자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당분이 충분히 있으면서 수분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죠. 과일 그냥 씹으면서 바로 이렇게 물로 흡수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식물 영양소까지 너무나 많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아주 영양식으로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분 유지 음식, 이 배출의 주기에 이걸 지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의 소화기가 아주 휴식을 오랫동안 취할 수 있어요. 내 몸도 잘 잤으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쉬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12시까지는 이 소화기를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물과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소화기가 깨어납니다. 이 깨어났을 때 비로소 소화효소를 잘 만들 수 있고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위도 위액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췌장에서도 소장에서도 이 소화효소를 계속 분비하고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화기관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시간대, 바로 섭취주기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대인가요? 보통 우리가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 두 식사가 들어있는 시간대죠. 그래서 섭취주기입니다. 이 섭취주기에는 소화기관들이 잘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너무나 무리하게 과식하거나 또 너무 나쁜 음식, 정크푸드를 먹는다거나 또 너무 대충 먹지만 않으면 이 섭취주기에 적당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식사가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자연의 음식 위주로 자연식을 하라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또 새벽 4시까지, 이때는 동화주기라고 합니다. 자, 동화라는 말은 이화의 반대, 이화는 쪼개지는 방향, 동화는 합성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점심, 저녁에 식사를 했잖아요. 이 음식이 들어오고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됩니다. 자, 이 영양소들은 그냥 영양소 자체로 활동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포도당을 먹어서 포도당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물질을 가지고 머리카락도 만들어야 되고, 항상 머리카락 자라잖아요. 손톱도 만들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또 날마다 적혈구도 계속 몇백만 개가 생성되고 소멸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온몸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점막도 손상될 수 있지만 다시 재생을 합니다. 온몸이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일어나는 환경이 동화주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 동화주기에는요, 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8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또 숙면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이 사이에 새벽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시간대예요. 멜라토닌 하면은 색소 관련돼서 이제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숙면을 취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우리 몸의 이 세포 성장과 분열, 또 암세포를 처리하는 것도 밤 시간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모든 활동들, 이 세포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다시 리셋해주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와야 이 아이들도 밤에 잘 자면 키가 쑥쑥 큰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동화작용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 또 성장이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자면 당뇨 환자들도 당 수치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암 환자들도 이 암세포가 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암세포 면역관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 또 숙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화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가끔 유혹을 받죠. 야식의 유혹을 가끔 받습니다. 뭐 한 밤 9시, 10시, 뭐 11시에도 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몸은 동화주기에 들어가질 못하고 여전히 섭취주기로 인식을 해서 소화기가 또 움직입니다. 자, 소화기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 학생들이 밤에 늦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소화효소를 만들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위, 장, 뭐 소장, 대장, 췌장, 간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 몸의 에너지를 치료, 복구, 성장, 조절하는 데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야식 문화가 단순히 뭐 살이 쪄서 나쁘다 이 개념보다 우리가 잘 쉴 때 쉬어주고 또 암세포나 나쁜 세포들, 노화세포들이 처리돼야 되는 시간대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이제 염증이 계속 남아있고 염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동화주기에는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8시까지 식사를 잘 맞춰주시고 8시 이후에는 몸도 약간 과격한 활동, 밤에 운동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몸을 계속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활발하게도 만들어줘서 깊은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제 좀 릴렉스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좀 조용한 환경, 편안한 환경, 이렇게 식사도 많이 하지 마시고 야식하지 마시고 아주 뭐 너무 배고프다 간단한 거, 간단한 소화 잘 되는 걸로 약간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배출해주기, 섭취주기, 동화주기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한다면 큰 병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 리듬을 무시하고 배출해주기 때 잘 내보내야 되는데 잘 내보내지 못해 뭐 변비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집에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섭취주기 이때 비로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데 이때 또 식사를 안 해.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먹어. 동화주기가 또 방해가 되겠죠. 너무나 지나치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이 리듬에 맞는 생활을 한다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